안녕하십니까. 예, CQ 방송입니다. 예, 다들 하룻밤 잘 보내셨나요? 그리고 오늘이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세대들이 지금의 어르신들 세대가 대한민국을 있게 했고요. 아직까지도 불행한 것은 일부 그릇된 이 좌파 지도자와 또 이를 각성하지 못한 또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혼란에 지금 빠져들고 있고요.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요, 늘 올바르게 평가가 되고 인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 방송을 보시고,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보시고요, 늘 이래 같은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걱정을 하고요, 대한민국을 구하는 쪽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들이 방송을 이용하고요, 또 자기 사람들을 심고 또 아이들에게 눈과 귀를 가리고 세를 시키고 거짓거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어른들 세대가요, 이를 나서지 않는다면은 과연 누가 나서겠습니까? 우리가 부정을 하든 부정을 하고 싶든 간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나라를 세웠고요, 그리고 오늘의 오랜 민주 체제를 국한하는데 수많은 대가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 이전에는요, 우리가 일본 식민지 치하도 있었고 또 무려 5,000년이 넘는 왕정체제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 왕정체제를 우리가 일본 식민지 치하 그리고 해방이 맞이해서요, 해방을 맞이해서 우리가 나라를 세우는 기간이 3년이었고요 그 3년 기간에는 미군정 하에 있었죠. 그리고 여운형 등 좌파들이 모여서 결국 그들의 목표였던 것이 오늘의 더불어민주당의 시초가 여운형의 짓거래기들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들은 계속 이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을 해왔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거 일정이 갑자기 잡혀가지고 이거 오늘 저걸 마쳐야 되는데, 일을 이제 저 밥만 갈아 놓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따가는 그것만 받쳐주면 예산은 예측은 가능한 게 돼. 예. 아까 역사 얘기를 하다가 말했죠. 그리고 그리고 박헌영과 또 김상용, 이주아 이런 우리들이 또 남노당을 결성을 해서요. 지금의 대한민국 체제를 막으려고 온갖 방해 시도를 했고요. 또 무장 폭동을 일받아서 여러 사람들을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그 사람들 체계를 놔뒀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에 발전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북한 김정은 체제로 들어가서 국민들은 고통의 나라를 보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뭐 말을 하면은 수용성형이나 직결처분이나 또 공개 총살이나 그렇게 당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초보인데 상당히 운전을 잘하는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죠. 지금의 정교조 교사들이 어떨까요? 최근에는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세월호 은폐 조작 사건도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요. 이 세월호를 일받아서 한 것도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조작을 한 것이었고요. 이를 편성한 문재인과 이 빨갱이 집단, 그러니까 더민당도 포함되죠. 그들이 기획하고 했던 것이 탄핵 사기 조작극이었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인류 기업이 앞으로 수많은 인류 기업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참 아랫번 이틀 전 같으면은 이재용 회장이 그 말 뜻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나라에서 기업을 하느니 외국으로 모든 것을 옮겨서 할 수도 있다,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온갖 조건을 그래서 못하거나 만든다면은 기업을 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물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참 가오라면은 그 수십 년을 그 집권을 했다는 자체가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죠.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선 장면 정권이 있었고, 윤보선 상징적 대통령이 내각제가 잠깐 했다가 박정희의 5.16 혁명으로 마감을 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남들보다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은 남인데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참 내가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해야 되는지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고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1963년 당시에 우리나라가 대통령 전용기가 없어서 미국의 비행기를 빌려서 우리가 외국을 갔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걸 감안하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해놓은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자체가 요즘에 너무 슬프다는 말밖에는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힘들게 의료보험 체계,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원자력,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원, 또 중화학공업, 또 대기업 육성, 이런 것을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언제든 기본을 닦았고,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이제 때에 와서 이제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죠.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에 능력이 있고 또 경제 마인드가 필요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또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거는 특히 용인설이죠. 사람을 어떻게 적대에 쓰느냐, 늘 이것이 국가의 성패를 가르고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뭐 프로야구도 했지만 뭐 삼성 라이온즈가 지금 참 어이없이 그 충격에 그 연패를 당하고 있는 것도 보면은 좀 너무 좀 아쉽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3, 4번은요 3, 4, 5번 그리어트려는 확실한 타자를 야하듯이 나라의 역시 기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나라 자체가 어떻습니까? 문재인이는 저는 대통령이라고 뭐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만은 너무나 어이없는 짓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탈원전을 시작을 해서 지금 한전이 지금 빚더미에 지금 올라앉았고요. 그리고 도상 기업이 있죠. 중공업이라고. 그 원자력 회사가 지금 문을 닫을 지경까지도 왔다는데 그 문제점이 하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보선거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왜 가슴을 칠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늘 아쉬운 선택을 하지 말자. 그리고 5년 10년 앞을 내다보는 선택을 해야지 저들의 플레임에 말려서 이상한 선택이나 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문재인이가 옆에 있었으면은 저는 그렇게